예, 다우 이론에 있어서 그랜빌의 재해석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윤정도의 재해석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들으시는 거하고 실전 차트를 놓고 배우시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래량 부분에 대한 복습 충분히 하셨는데 실질적인 교육 내용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윤정도만의 또 새로운 해석 부분을 전해드릴 테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교육 잘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 패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다우 이론 재해석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강세 시장에서 1국면, 2국면, 3국면 또 약세 시장 1, 2, 3국면 있죠. 이 부분 앞선 부분 복습하시고요. 전문 투자가 쪽 흐름을 여러분들이 같이 똑같이 병행해서 움직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표로 보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이 순환적인 흐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잘 잡자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우 이론 자체의 흐름은, 일단 뭐, 그랜빌의 재해석 말고 다우 이론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죠. 전체 추세, 주추세가 이렇게 있고, 이 주추세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중기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기 추세 부분을 포착을 해내자는 이론. 근데 장기적으로만 놓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요즘 같은 스피드한 시대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랜빌의 재해석처럼 윤정도의 재해석 부분 종목을 놓고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뭐 이렇게 갖고 나면 또 화를 내세요. 근데 화내실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나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 11월 대비해서 지금 40%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 대비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됐습니까? 40%? 마이너스 40%겠죠. 어떻게 플러스겠어요. 삼성전자가 플러스인데도 여러분들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내려올 때 이게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이에요. 이 개인 수급과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이 매도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우 이론과 똑같아요. 바닥에서 이러한 국면에서는 조정받고 밀려있을 때는 겁을 먹고 개인들이 전부 물량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다가 또 이런 국면에서는 쫓아가요. 왜? 삼성전자 실적 좋다. 삼성전자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 누가 끌고 가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매수. 그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이 던지니까 받아들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셔야죠.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 기관을 쫓아가셔서 이 전체적인 흐름 똑같습니다. 개인 수급과 똑같아요. 그래서 옆집 뭐 순이 엄마, 철수 엄마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랜빌의 그 법칙 재해석 자체가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이 그림만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힘드세요. 삼성전자 부분은 한 주라도 더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편입을 하셔서 시장 흐름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종목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과연 그렇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셨던 SK 하이닉스. 이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나는 이 종목 이제는 못 사. 예전에 내가 뭐 몇천 원 혹은 만 원, 2만 원 할 때 샀는데 5만 원일 때 어떻게 사느냐? 아닙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되고요? 1억 4천만 주 이상, 20% 이상의 물량을 뺏긴 상태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면을 고점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개인들의 수급이 되돌려질 때가 고점으로 인식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이 뺏겨져 있는 지금 시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종목을 놓고 보실 때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급에 대해서. 수급 꼭 놓고 보시고 거기에 추세, 패턴, 거래량, 캔들 이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종목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한국전력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개인들 여전히 물량 뺏겨 있는 상태의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다시 개인들이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은 2000포인트 공방을 하고 삼성전자는 40% 올라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포스코는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렸을 때처럼 그러면 바닥 국면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옆집 아줌마들이 다 갖고 계시는데 옆집 아저씨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닥에 놓여져 있어야 가겠죠. 주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주가가 바닥일 것이다 예측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급 부분을 놓고 보는 해석 부분이 윤정도의 해석이다. 그래서 다우 이론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랜빌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각의 국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종목별로 그냥 넓게 찍어놓고 보시더라도 수급만 놓고 보시면 이것이 들어갈 종목인지 안 들어갈 종목인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두 종목만 더 보여드립니다. 일단 SK텔레콤 부분, 합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외국인 지분한도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예? 삼성전자도 싫다, SK텔레콤도 싫다, 다 싫다. 근데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리죠.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 부분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미국 금융주들의 강력한 시세 부분이 예고가 돼 있죠.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보험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런 쪽에 매개가 몰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화면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급 부분이 대바닥이잖아요. 주가 밀렸죠. 얼마큼? 이만큼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주가 부분은 큰 폭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선 부분의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물량을 개인들이 뺏기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 또 삼성전자도 그런 맥락이다 라고 한다면 금융주 어떻습니까? 신한주도 어떻습니까? 조금 물량 떠넘겨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전체 추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바닥 국면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 부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다우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 국면이 있고 그 국면 그리고 또 추세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랜빌의 법칙, 재해석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윤정두가 말씀드린 수급을 놓고 보면서 다우 이론과 그랜빌의 재해석 부분까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